발빠른 경제발전소.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샵 0951 또는 TBS 앱을 통해 받습니다. 네, 이어서 출석 좀 부르고 가겠습니다. 머리 큰 남편님, JHJ님, 8669-1390-6780-0892-5443, 5433, 8719님 출석 체크 제가 확실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답을 못 해드렸는데요. 5443님의 지금 궁금증은 제가 바로 뒤에 손님께 여쭤볼 거고, 어제 5433님 맞죠, 피디님? 5433님이 피킹률 다시 한번 말씀해 달라고 하셨는데 어제 제가 짬이 없어서 말씀 못 드렸어요. 카드 회사에서 어떤 카드를 쓰는 게 유리한가 요걸 알아보는 게 피킹률이라고 했는데 어제 잘 못 들었어요. 제가 나이가 많아서 귀가 잘 안 들립니다 하셨거든요. 죄송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요. 게시판에 이따가 로그인해가지고 제가 하나 써드릴까요? 코피날 때 한다 피, 왕 할 때 킹, 그리고 상승률 할 때 율이에요. 피킹률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사이에 손님 오셨는데요.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 교육 콘텐츠 본부의 김동엽 본부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오늘 연금보험 대 종신보험, 손에 땀을 쥐는 경기예요. 그래서 먹고 입고 자고 생활 밀착형 고민 해결하는 곳이 바로 의식주 연구실인데 벌써부터 지금 본부장님 오신다고 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질문 되게 많거든요. 자, 달려보겠습니다. 일단 연금보험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노후에 소득이 없을 때 연금으로 받으려고 가입하는 거고, 종신보험은 내가 받는 게 아니고 내가 가입을 해서 부어 놓으면 사후에 그 피보험자, 그러니까 이걸 상속받게 되는 사람이 받는 거죠. 일단 이제 보험 용어가 되게 어렵잖아요. 네네. 일반인들 되게 어려워서 이제 종신보험 같은 경우에도 보면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아, 수익자. 계약자는 돈 내는 사람이라고 보면 되고요. 수익자는 그 보험금을 받아가는 네. 사람이고, 피보험자, 그분이 사망했을 때 목돈이 나오는 게 종신보험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가장이 경제활동하는 동안에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유가족들이 살아갈 수 없잖아요. 생계가 어려워지는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보통 종신보험을 많이 가입을 하시고요. 연금보험 같은 경우는 똑같이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있는데, 피보험자가 살아있는 동안 연금이 돈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생활비가. 그러니까 그분이 오래 살수록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죠. 요즘같이 이제 수명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는 이때 또 연금의 중요성들이 갈수록 더 커져 나간다고 볼 수 있죠. 아, 그렇군요. 일단 이게 두 개가 어떻게 다른지는 알았는데, 젊어서는 사망보험금을 받고 나중에 연세가 드시면은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 있나요? 원래는 이제 종신보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젊었을 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재무적인 니즈가 뭐가 있냐 그러면, 내가 일하는 동안 갑자기 사망하게 되면 가족이나 배우자나 자녀분들이 어떻게 살아갈까, 이 고민들이 되게 크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종신보험들을 많이 가입하시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가 퇴직할 무렵이 되거나 이랬을 때는 그거보다는 나 노후에 어떻게 살지 하는 니즈가 또 더 커지잖아요. 그럼 사람들 마음이 종신보험도 가입하고 연금보험도 따로 가입하면 참 좋을 텐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재정적인 여건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거 그렇게 할 수는 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젊었을 때는 종신보험의 기능을 가져가다가 나중에 이거를 연금으로 좀 전환해주면 안 될까? 라는 니즈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종신보험에다가 거기다가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특약을 붙여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시점에 종신보험은 이제 나한테는 더 이상 소용의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되는 시점에 이제 연금으로 전환을 하는 식으로 하는 게 이제 연금 전환 특약 같은 게 붙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게 예를 들면 차를 샀는데 내가 다른 느낌을 갖고 싶다 할 때 차 사기는 좀 한 대 더 사긴 그러니까 튜닝을 할 수 있는 특약이 있는 거군요. 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 건데, 이거를 잘못 설명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네. 마치 이제 종신보험이 원래는 종신보험인데 이거를 연금보험인 것처럼 설명하고 판매를 한다거나 그렇게 됐을 때 좀 문제가 생길 수는 있죠. 아, 그렇군요. 지금 질문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일단 5443님, 얼마 전에 남편 퇴직연금이 DB형이어서 DC형으로 갈아타려고 하는데
DB로 되어 있어서 못 바꾼다고 해요. 이거 그냥 둬도 돼요? 이게 오늘 주제하고 딱 맞아떨어지는 질문은 아닙니다만 전문가 나오셨으니까 좀 여쭤볼게요. 이거 두면 되나요? 퇴직연금 이제 성격을 잘 아셔야 되는데 네. DB형은 뭐냐면 회사가 운용을 해줘요. 그리고 운용 수익이 많이 나면 회사가 가져가고요. 만약 운용이 잘못되면 퇴직금 지급 재원이 부족해질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회사가 보장을 해주는 게 DB형 상품이에요. 근데 DC형은 뭐냐 그러면 자기 계좌에 이제 퇴직금 1년이라면 한 달치 급여 정도가 자기 계좌에 들어와요. 그 돈을 자기가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 수익이 많이 나면 내가 퇴직할 때 퇴직금을 많이 받아갈 거고요. 수익이 적게 나면 퇴직금을 적게 받아가는 구조예요. 요즘 이제 DB 형태에서 DC 형태로 바꾸려는 분들이 많은 건 뭐냐 그러면 최근에 주가 수익률이 되게 좋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DC 형태로 운영하는 사람들 중에 특히 이제 펀드나 ETF 같은 데 투자해가지고 돈 버신 분들 꽤 있으시거든요. 그렇죠. 주변에서 나 이렇게 해서 수익 많이 났어 이러니까 나도 좀 바꿔볼까?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회사 측에다가 우리 또 나도 DC도 좀 바꾸고 싶은데라고 요구를 하는데 회사마다 이제 DB형 제도랑 DC형 제도를 다 도입한 데도 있지만 안 그런 데도 많고 그냥 네. DB형 제도만 가지고 있는 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거는 선택의 줄 좀 없는 그런 상황인데 50줄에 들어섰는데 연금이 나을까요? 종신이 좋을까요? 5663님도 물어봐 주셨어요. 이제 개인 잘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사망을 했을 때 가족의 생계가 문제가 있는지를 먼저 파악을 해보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만약 50 정도 되셨으면 모아놓은 돈도 좀 충분하고 자녀들이나 배우자분들이 살아가기에 충분한 돈이 모여 있다고 하면 그 종신보험보다는 연금보험 형태의 상품들을 가져가는 것들이 훨씬 더 유리한데 이런 분도 계세요. 늦둥이를 보신 분도 계시거든요. 제가 최근에 만났던 분인데 그분은 40 넘어서 이제 늦둥이를 보셨는데 그분의 소원은 뭐냐 그러면 살아있는 동안 자기가 일하는 동안 어떻게 자녀들을 키우는데 문제가 없겠지만 자기한테 갑자기 문제가 생겼을 때 교육이나 뭐 결혼이나 이런 문제 지장이 생길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조금 내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 막내 늦둥이로 태어난 아이만큼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좀 제대로 성장했으면 좋겠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종신보험이 필요할 수가 있죠. 그러네요. 그 처한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설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그 종신보험이 수수료가 높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종신보험은 왜 수수료 더 받아야 돼요? 사업비라는 개념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종신보험은 예를 들어서 가입하고 한 달치 보험료만 냈는데도 만약에 사망을 하게 되면 뭐 약속한 보험금을 보험회사가 지급을 해줘야 되잖아요. 내가 안 받아갔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누군가가 사망보험금을 받아갈 수 있죠. 네. 자동차 보험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1년짜리로 그렇죠. 가입하면 나는 사고는 안 났지만 다른 사람이 사고가 났을 때 그 보험금을 지급을 해주기 위해서 돈이 쓰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망보험금 부분으로 빠져나가는 돈들이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보통 자기가 낸 보험료의 초기에는 한 20에서 30% 정도가 그런 사업비 부분으로 책정되고요. 나머지 부분만 이제 저축성 보험으로 이제 올라가게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목적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종신보험은 근본적으로 보장성 보험이기 때문에 이건 저축 상품은 아니다. 대신 내가 1억 원을 예를 들어 모으려면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죠. 그런데 종신보험 1억짜리를 가입해 놓으면 내가 어떤 시기에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1억 원이 나오게 돼 있는 구조예요. 그런 재무적인 보완장치로 가져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런 의미로 가입을 하시는 거지 이거 저축처럼 따박따박 넣었다가 중간에 해지해가지고 받으려고 가입하는 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중간에 해지하실 경우에는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적은 돈이 나올 수가 있겠네요. 근본적으로 보장성 보험은 자기가 추가로 추가로 납입을 하지 않으면 자기가 낸 돈보다는 작게 받게 돼 있습니다. 해지했을 때는. 그래서 사망 보장이라는 것들을 보시고 내가 갑자기 사망했을 때 이 목돈이 나오면 내 자녀들이나 배우자가 살아가게끔 쓰이는 용도로 가입을 하시는데 왜 그런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런 니즈가 생겨서 가입을 하려고 하는데 또 보험 금액을 보면 큰 게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보험을 크게 설계를 하면 보험료를 많이 내게 되죠. 근데 지금은 감당할 수 있지만 사람의 사정이 또 중간에 바뀌는 경우들이 생겨서 그렇게 되면은 무리하게 가입을 하시면 중도에 또 해지를 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런 경우에 이제 내가 낸 돈보다 작게 받네? 라는 것들 때문에 고민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이 적립이 되고 이게 운용이 되는 거니까
혹시라도 중간에 해지를 하게 되면 종신보험하고 연금보험은 환급금 차이가 크겠네요. 그렇죠. 이제 사망보험금으로 나가는 부분들이 꽤 크다 보니까 중도에 해지했을 때는 종신보험의 환급금이 이제 연금보험보다는 훨씬 더 작게 나오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상품을 가입할 때는 근본적으로 중간에 해지했을 때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들을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가져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가입을 하셔야지 중도에 해지를 했을 때 환급금이나 이런 것들은 근본적으로 내가 낸 돈보단 작다라는 걸 이해하고 종신보험을 가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우산 빌려 쓰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우산 사용료가 있거든요. 비가 안 와도 혹시 비가 올지 몰라서 그동안 우산을 임대해가지고 쓰다가 비가 안 왔다고 해도 그동안에 우산을 빌려간 값은 내야 된다. 맞습니다. 혹시 네. 비가 올지 몰라서 우산을 렌트를 한 거니까요. 그래서 상품에 따라서 10에서 20% 정도 차이가 난다고 했는데 애초에 연금보험으로 처음부터 가입한 경우 말고요. 네. 종신보험으로 가입했다가 아까 그 말씀하신 특약으로 전환, 네. 특약으로 튜닝을 해서 연금으로 전환했다. 그럼 연금액이 이 애초에 가입한 분보다는 좀 적겠네요. 이런 게 비교하시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아예 연금보험을 가입한 네. 경우랑 종신보험을 가입했다가 연금으로 전환하는 경우. 네. 당연히 종신보험을 가입했다가 연금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더 적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전환하는 시점에 해약을 한다고 가정을 하거든요. 그 해약한 환급금을 가지고 연금을 다시 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환급금이 더 작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더 작은데 이제 그렇다고 이제 이게 더 정말 안 좋은 거냐라고 보면 앞에 제가 지금은 내가 사고를 안 당했으니까 사망 보장을 못 받았지만 그 기간 동안 보장은 받았던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감안하고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그 지금 2429님이 이런 질문 하나 주셨거든요. 종신보험을 들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보험료를 보험금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금입니다. 받는 건 금이고 내는 건 료죠. 예, 맞습니다. 그 보험금을 받는 사람, 이 수익자가 먼저 사망할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물어보셨네요. 뭐 수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수익자 변경을 하시면 되고요. 수익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동의하면 언제든지 변경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사람으로 변경을 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받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면 이게 종신보험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렸을 때 이제 열심히 벌고 열심히 모을 때는 종신보험료가 그렇게 크게 부담이 되는 것 같지 않을 수 있는데 맞죠. 예. 나중에 시간이 흐르고 소득이 줄어들고 은퇴한다 이러면 매달 나가는 보험료가 만만치 않거든요. 이게 보통은 10만 원 이상을 불입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어려워지면은 또 이게 금액이 상대적으로 크다 보니까 해지 영순인데 해지는 안 하면서 보험료는 줄이면서 보장은 그대로 받는 이렇게 이 산 좋고 물 좋고 경치 좋은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다 가질 수는 없고요. 이제 방법은 있습니다. 어떻게 네. 하냐 그러면 말씀하셨듯이 퇴직을 하거나 아니면 경제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이제 보험료를 납부할 여력이 안 되시는 경우들은 분명히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럴 때 대비해서 이제 제도가 한 2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감액 완납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 그러면 내가 보험을 종신보험을 1억짜리를 가입했다고 칠게요. 네. 근데 보험료를 지금까지 쭉 내왔는데 더 이상 낼 형편이 안 된다 그러면 1억짜리 보장을 해주는 거를 한 5천만 원 정도로 줄여버립니다. 보장 금액을 줄이는 대신 앞으로 더 보험료는 안 내는 방식이에요. 아, 내가 보장받기로 했던 돈을 깎아서 예. 완납한 것처럼 처리를 한다. 처리를 하고 이제 대신 이제 보장 금액은 낮아지는데 보험료는 더 안 내도 되는 구조. 아, 그러면 감액을 해서 완납한 것으로 본다 해서 감액 완납이군요. 예.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 연장 정기 보험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 좀 어려운 개념인데 뭐냐 그러면 보장 금액을 1억짜리 가입했는데 보장은 1억을 그대로 다 유지를 해줘요. 네. 근데 종신보험은 이제 사망하는 시점에 돈을 주는 거잖아요. 여기 이제 기간을 끊습니다. 예를 들면 70세 또는 80세까지 그 이전에 사망했을 때만 돈을 주는 식으로 이제 기간을 줄여 나간다고 네. 해서 이제 느낌상 연장 정기보험이라는 게 좀 느낌이 잘 안 오는데 단어가 어려워요. 예, 그냥 네. 쉽게 말하면 보장 기간을 줄인다. 보험 금액은 그대로 두고 그런 방법이 있고 보험 금액을 줄이고 돈을 더 안 내게 하는 방법도 있고 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네. 이게 굉장히 신박한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조삼모사 같기도 하고 근데 이 줄이려면 보장을 덜 받던지 네. 아니면 기간을 줄이던지 네.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해지를 하시는 것보다는 그런 방법들을 검토를 해보시고 나한테 받는 걸
찾아가시는 게 훨씬 더 나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해지해버리면 보장 자체가 다 사라져버리는 그렇죠. 거니까. 예. 그래요. 우산을 아예 반납하는 것보다 약간 렌트료를 줄이는 방법으로 큰 우산 말고 작은 우산 빌리는 것도 방법일 수 있는데 연금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수령하는 방법, 연금이 나온 이후에 살아있는 동안 계속 받을 수도 있고 기간을 정해서 받을 수도 있다면서요? 네, 그거는 종신형이라고 하고 또 확정형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종신형은 아까 말씀드렸던 피보험자가 살아있는 동안 계속해서 연금이 나오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종신형 연금들을 대부분 추천을 해드리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 사람 수명 알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의학기술의 발달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계속해서 수명이 늘어날 가능성들이 줄어들 가능성보다는 훨씬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종신형을 선택을 하는데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가입할 당시에는 연금의 필요성이 되게 커서 가입을 했지만 내가 연금을 개시하는 시점이 됐는데 봤더니 건강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은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종신형 말고 이제 확정기간형, 확정형을 선택하셔서 내가 받는 기간을 확정시켜 놓고 가는 것도 가능은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두 가지 방법을 자기 건강 상태나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수령 방법을 정하시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앞서서 잠깐 늦둥이 얘기해 주셨잖아요. 근데 만약에 48살에 셋째가 태어났다. 그러면 이 친구가 대학 갈 때쯤 68이 되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은 아유, 우리 막내 명의로 종신형 연금보험 하나 들어줘야겠어. 이런 마음이 생기실 수도 있는데 가능합니까? 그런 걸 어떻게 설계하냐 그러면 아까 피보험자가 살아있는 동안 연금을 지급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녀가 이제 성년이 되고 나서 자녀를 피보험자로 설정한 다음에 연금을 가입하고 계약자는 부모님이 되시고 수익자도 부모님이 되신 상황에서 자녀가 피보험자가 되면 자녀 살아있는 동안은 연금을 받아서 본인 생활비로 쓰시고 본인들이 돌아가시고 자녀들이 살아있으면 계속 나오잖아요. 네. 그 부모님이 돌아가신다면 자녀가 그거 가지고 생활비를 쓰고 이렇게 2대에 걸쳐서 이제 연금 설계를 하는 경우들도 일부는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보험료가 비싸진 않아요? 그러니까 연금보험은 피보험자의 나이가 어릴수록 똑같은 돈을 냈을 때 연금액이 줄어드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오랫동안 장기 할부로 내는 거니까요. 그렇죠. 또 수명도 이제 젊은 친구들의 수명이 훨씬 더 길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연금액이 좀 줄어드는 부분이 있지만 수령하는 기간들이 늘어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하셔가지고 이제 설계를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봅니다. 아, 그렇군요.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확정형하고 종신형 앞서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같은 보험료를 냈어요. 그럴 때 나중에 타게 되는 이 보험금은 차이가 있습니까? 아니면 똑같습니까? 지금 가입할 당시 시점에 이제 연금보험 같은 경우는 그때 보험회사는 사람 수명이 어느 정도 될 건지를 표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 예상치를 가지고 연금을 책정을 해놓고 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내가 확정형을 받는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종신형을 수령할 때보다는 조금 더 많이 받습니다. 기간을 딱 정해놓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근데 종신형이 왜 적냐 그러면 수명이 가입할 당시랑 다르게 수령하는 시점이 언제가 될지 얼마만큼이 될지는 잘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약간의 비용 같은 것들 책정해 둬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상대적으로 확정형보다는 종신형이 그러니까 연금액은 조금 더 줄어서 나온다. 그렇군요.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종신형은 언제까지 지급을 해야 할지 모르니 조금 더 박하게 주는 거고 확정형은 딱 그 기간만 주면 되는 거니까 보험사 입장에서도 리스크를 좀 줄일 수 있고.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눠서 드린다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은데요. 1666님 변액 유니버셜 보험. 아, 이거 오랜만에 들어보는 단어인데 유지가 답입니까? 제가 46세이고요. 20년째 납부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변액이라는 것들은 투자 상품이라는 소리고요. 유니버설은 어떤 거냐면 입출금이 약간 자유로운 상품이에요. 추가 납입도 자기가 더 할 수 있고 중도의 인출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기능들이 붙어 있는 게 유니버설 보험이라고 하거든요. 지금 이런 고민을 하시는 거 보니까 가입 당시에 이걸 내가 종신형 용도로 쓸지
아니면 연금 형태로 수령할지 아니면 그냥 저축수단으로 활용할지에 대한 명확하게 목표 설정이 안 돼 있는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 그래요, 사실. 그래서 주변의 권유만 듣고 그냥 괜찮겠지 이렇게 가입을 했다가 보니까 환급금이 생각보다 좀 적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보험에 가입할 때는 보험은 일종의 계약입니다. 사람들이 쓰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는데 보험 하나 들어줬어 이런 말 쓰거든요. 네. 많이 쓰는 표현이거든요. 내가 해줬어. 하나 해줬어. 근데 그 말 틀린 말이에요. 그럼 누구를 어떻게? 위해, 보험을 어떻게 누구를 위해 들어주는 건 아니지. 자기 신을 위해 드는 거죠. 아, 그러면은 그 단어는 내가 나한테 한 방 쐈어 이렇게 바꿔야 됩니까? 그러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드는 거기 때문에 계약 조건이나 이런 것들은 가입하기 전에 충분히 꼼꼼하게 다 챙겨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험이라는 상품은 근본적으로 나의 재무적인 목표가 뭔지를 정확하게 보시고 그 목표가 어떤 경우에 달성 안 될 수 있는지. 예를 들면 내가 애를 다 키울 때까지 교육비를 부담하고 싶은데 네. 조기에 사망하면 그 목표가 달성 안 되죠. 그러면 종신보험을 가입해 놓으면 그 목표를 달성시킬 수 있잖아요. 나는 나이 들어서 사망할 때까지 충분한 생활비 쓰고 살고 싶은데 네. 그게 내가 은행이나 이런 데 예금을 넣어놨다가 꽃감병치 빼먹다가 내가 더 오래 살면 문제가 생기니까 이걸 연금으로 전환시켜 놓는 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종신보험이 됐든 연금보험이 됐든 이런 걸 생각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어디 갈지 안 정해놓고 아무 버스나 타고 가다가 이 산이 아닌가벼. 이런 경우가 많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한번 다시 들여다봐야겠다는 생각 드는데요. 오늘 연금, 참 연금 종신보험 확실하게 개념을 잡고 가는 시간이었어요.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의 교육 콘텐츠 본부 김동엽 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